이 스테비아 모발 재생을 도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먹고 있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효과가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탈모인들이 기대할 만한 결과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연구입니다. 자, 다이어트 음료나 제로 슈거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이 스테비아, 이 익숙한 감미료가 모발 재생을 도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스테비아가 머리카락을 조금 의외죠. 근데 이게 실제로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예요. 허접한 저널이 아니라 윌리사에서 발행하는 의학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Q1급 저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분야 연구 중에서도 가장 검증된 논문들만 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번에도 쥐만 풍성해졌네 하고 넘기기에는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스테비아라는 식품 첨가물이 어떻게 탈모 치료 연구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스테비아는 남미 원산의 허브 식물이에요. 그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오사이드라는 성분이 설탕보다 200에서 300배 정도 더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제로라서 천연 재료 슈거 감미료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식품에서는 대체 감미료로 쓰이고 있지만 의학 분야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요. 이 스테비오사이드가 약물의 용해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체 친화적인 약물 전달 물질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몸속으로 흡수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스테비오사이드가 그 약을 감싸서 물에 잘 녹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탈모 치료에 적용한 거죠. 탈모 치료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녹시딜이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치료제예요.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모낭 주변 혈류를 개선시키고 휴지기 상태의 모낭을 성장기로 전환시키는 걸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모낭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고 굵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좋은 치료제에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미녹시딜을 활성형으로 전환해주는 효소가 우리 몸에 좀 부족한 경우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미녹시딜이 모낭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모낭까지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용해도의 문제예요. 미녹시딜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인 거죠. 약이 물에 잘 녹지 않으면 피부를 통과해서 모낭까지 도달하기가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피부 침투율이에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미녹시딜은 대부분 외용제, 그러니까 바르는 형태인데 피부 장벽을 통과해서 모낭 깊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피부를 통과하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한 연구팀이 이 문제를 스테비아로 풀어보려고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비오사이드라는 물질 성분이 미녹시딜을 감싸서 물에 잘 녹게 만들고 피부 투과력을 높여주게 만들면서 미녹시딜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녹시딜과 함께 썼을 때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이 모낭에 도달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도 했어요.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면요, 2020년에 한국 연구팀이 이 성분을 가지고 발모 촉진 혼합물에 넣어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 논문이 무려 국제저널 파마슈틱스에 게재된 연구인데, 연구 내용을 보면 비타민 E의 한 형태인 토코페롤 아세테이트와 멘톨, 여기에 또 스테비오사이드까지 섞은 혼합물을 만들어서 실험용 쥐의 등에 발라보기도 하고 각각의 성분을 따로 발라서 테스트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토코페롤과 멘톨 각각은 모발 성장 효과를 보였지만 스테비오사이드가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함께 썼을 때는 그 결과가 좀 달랐거든요. 피부가 까맣게 변하면서 모발이 올라오는 시점이 일반군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왔고요. 8주차쯤에는 미녹시딜 3%를 바른 그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발모 효과를 보였어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탈모 치료에서는 특히 시너지 효과가 되게 중요한 거 전 항상 강조드리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오사이드가 단독으로 작용해서 탈모를 개선시키는 건 한계가 있지만 다른 물질들의 흡수와 작용을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탈모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스테비아가 약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초기 근거를 제시한 실험으로서 의미가 큰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5년 뒤 2025년 올해 발표된 연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소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뢰도 높은 저널에 게재된 연구거든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논문을 보면 중국 약학대학과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연구팀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기존 연구들이랑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스테비오사이드를 그냥 섞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약물 전달 플랫폼으로 써본 거죠. 그 스테비오사이드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미세 바늘 형태의 약물
약물 패치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패치 안에 미녹시딜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꽤 놀랍게 나왔는데 스테비오사이드를 썼더니 미녹시딜의 수용도 물에 녹는 정도가 기존보다 18배나 높아졌고요. 피부 투과 실험에서도 약물의 방출률은 85%, 피부 내 잔류율은 18%로 기존 제형보다 훨씬 깊이 침투한 게 연구로 확인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G 실험 연구 결과예요. 뭐 또 G만 풍성해졌다 하실 수도 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탈모 모델인 G에게 이 복합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한 달 좀 넘게 적용을 했더니 치료 부위의 약 67%, 68% 정도가 털로 덮였어요. 같은 기간 동안 스테비오사이드 니들 패치 없이 한 그룹에서는 한 25%만 덮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비오사이드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효과가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낭이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모낭 주변의 멜라닌 세포 활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새로 난 모발의 굵기와 밀도도 향상된 걸로 나타났어요. 아마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기존의 모발도 밀도도 향상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진은요, 이 효과를 스테비오사이드가 미녹시딜을 안정적으로 녹이고 모낭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 마이크로니들은 용해성 재질이라서 피부 속에서 녹아서 없어지고 통증이나 자극도 거의 없었다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를 이끌었던 캉이라는 교수님은요, 스테비오사이드는 안전한 천연 감미료이자 약물 전달의 이 생체 친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부작용을 줄이면서 미녹시딜의 효과는 또 높이는 아주 좋은 새로운 접근법이다. 과학이랑 의학을 전공한 제가 봐도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스테비오사이드의 분자 구조와 약물 전달 방식이에요. 스테비오사이드는 양친밀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물이랑 친하고 한쪽은 기름이랑 친하거든요. 물이랑 기름 성분을 동시에 끌어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녹시딜 같은 물에 잘 안 녹는 약물을 감싸서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부에 적용하면 약물이 더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되면서 피부 장벽을 훨씬 잘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마이크로니들의 존재죠. 일단 주사 바늘처럼 아픈 게 아니라 피부 표피층까지만 살짝 얕게 뚫어주고요. 그 안으로 스스로 녹아 들어가면서 품고 있던 약물을 피부 조금 더 안쪽에서 방출해주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비오사이드가 들어간 마이크로니들은 두 가지를 다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약물 흡수 효율 2배 이상 높아지고 모낭의 도달률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동일한 양, 동일한 농도인데 그 효과는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겁니다. 탈모인들이 기대할 만한 결과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아직은 쥐한테만 연구된 거고요. 아직 임상도 들어가진 않은 단계예요. 사람 피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그 구조나 깊이, 흡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사람한테 가장 효율적인 세팅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람 피부에서도 스테비아가 탈모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해요. 이제까지 탈모 치료는 대부분 호르몬 억제나 혈관 확장처럼 생리적 자극 중심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치료를 전달하는 그 효율만 높이는 거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고 안전성도 굉장히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테비오사이드는 원래 우리가 먹고 있었으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안전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생기죠. 사람한테 실제로 그 약물 효율만 높여주는 게 밝혀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실제 제품으로 개발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좋은 약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약효를 가진 물질을 찾아서 그걸 또 신약으로 개발해내고 시판까지 한다는 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10년도 더 전부터도 이 기존 좋은 약재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었어요. 10년도 더 전부터도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 중에 하나로 이 스테비아라는 물질이 탈모 치료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게 뭔가 제 입장에서는 흥미로웠어요. 물론 아직은 G만 풍성해지는 단계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로 조금 더 빠르게 사람의 머리까지 풍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녹시딜을 쓰면서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제가 진료를 보다가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희망적인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혹시 또 제가 팔로우할 내용이 있다면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